허기용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의 발제 내용하고 그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지금 그 SDG에 관련된 국가 이행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큰 틀에 갖고 있는 논의보다는 지방의제 차원에서 실제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고요. 그 SDG 이렇게 초기에 작년 말쯤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그 포럼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돼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있다면 이게 아마 국가의 이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표까지가 발표가 되고 지방까지 이 이행계획이 전달돼서 또 법령이나 제도가 그거를 어쨌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략적 그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왔을 때 아마 지방에서 고민이 좀 구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뭐 그 오수길 교수님이나 타임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저희 그 이렇게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92년도잖아요. 92년도부터 계속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몬테뉴 교수님 94년도쯤 아마 저희한테 지방의제 소개했을 텐데 그 이후에 95년 6년 저희가 지방의제 20일이 만들어지면서 늘 추구했던 게 사실 그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 있는 활동이나 사업들이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2년도 제 기억 2002년도 아마 2012년도 가면서 이게 선언적이고 이렇게 강제력 또 구속력이 없는 대부분 선언문으로 발표되고 협약으로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 이후에 구체화되는 이제 이행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 과정 안에서 실제로 지방의제 21도 많은 이제 과정과 고민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그 안에 다양하게 지방의제 21이 더 이제 생겨나고 추진이 되고 하면서 갖고 있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녹아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생기면서 발표되고 이제 국가도 아마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기대는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가 이제 발표되면서 지방에서 이행할 수 있던 이제 계획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고민할 첫 번째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활동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전제하고 활동하고 있나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에서 많은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창우 교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룹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참여해서 우리 갖고 있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담으면서 아마도 지역의 계획들이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경제, 사회, 환경 부분에 관련된 통합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경계도 사실 모호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통합성이라는 거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안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아마 축들이 있을 텐데 축과의 연계성과 연동성을 어떻게 가질까 이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지금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 고민을 좀 해보면 지역의 국가적으로는 아마도 그 김병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활동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있는 목표들이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령 자체가 어쨌든 위상을 높이게 해주는 게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거냐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먼 얘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지역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광주 비전을 발표한 것처럼 지역에서 우리 그 정도의 이행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데 고민의 지점들 가지고 행정부서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계획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첫 번째 하는데
아마도 논의의 장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이 좀 진전이 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기반들을 만드는 작업들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올해가 대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지방어제 21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명칭 통일하면서 2016년에 아마 대체적인 명칭이 통일이 될 것 같고 거기 안에 지금 조례를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안에 일단 사실은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존재하고 지방에서는 기본 조례가 같이 이렇게 서로 연동되는 이 법령과 제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기본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법령 자체도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새롭게 복원시키는 작업에 대한 운동을 사실은 시민사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기 이전에 그러면 기다릴 게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안에 지속가능 목표를 지역의 행정조직과 민간이 같이 만들고 그거를 수립해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운영해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에 지속가능 목표를 좀 이행기로 수립할 수 있도록 담아내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작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동으로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20년의 저희 활동들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과 사업들을 진행해 왔거든요. 아마도 지방의제 22 어디는 의제 22를 보고서 안에 의제 약속들을 수립해 놨고 이행계획도 있고 실제로 목표도 설정되고 현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방의제 21 의제 보고서 어디 있냐 책꽂이에 꽂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꺼집어 내보자. 꺼내서 거기 안에 있는 다양한 목표들도 있고 실제로 이행 계획들 사실 있습니다. 실천 계획들이. 그거를 재점검해보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거기 안에 지금 지역의 현안과 과제들이 아마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목표와 의제들을 설정해보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 갖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어떻게 연동시킬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내용들을 다 한번 모아보자. 모아서 이게 저는 뭐 전국협의회가 됐든 지금 부설로 있는 한국지속가능센터가 하든 어쨌든 사업들 다 모아서 의도적으로라도 지속가능 목표 안에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는 아마도 지금 중심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그 5개의 P축이 있을 겁니다. 그 P축 안에 담아보는 과정을 하고 거기 안에 17개 목표에다가 세부적으로 맞춰보면 실제로 거기에 부족한 지표들이 있을 것 같고요.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재구성해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던 활동과 사업,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의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해 한 해부터 그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우리가 그냥 민간 파트너십 통해서 행정부와 우리 조직 일부가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룹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할 거냐 이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저번에 경기 그 실무작업급식 때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집 안에 맞춰보면 대충의 그림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한 해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우리가 좀 복원하는 작업들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허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신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어려운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은 92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요. 제가 서울시에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 위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 지속위에도 만드는데 관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일을 집행하는데 공무원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수십 개의 기본계획 내지는 뭐 이러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뭐 그다음에 뭐 도로종합계획, 철도기본계획 거기 가면 제목이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뭐 주택종합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로종합계획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면 끊임없이 도로를 계속 짓는 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로계획이에요.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원래 의제가 그 뭐 환경부에서 시작했듯이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는 기후환경본부라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녹색서울시민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근데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부서에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은 저희가 알다시피 지속가능 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 환경, 주택, 뭐 도로 이런 걸 다 뒤집어서 해야지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1년 반을 논의를 해서 뭐 하시긴 뭐 저희 뭐 생각에는 지지국복 싸우고 비서실이랑 뭐 기획 다 싸워서 지금 문태윤 위원장님 계시는 지속위원장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위에서 만든 지표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도로부서, 주택부서, 뭐 다른 부서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환경부서는 없어요.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기획조정부서는 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합지표 만든 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드는 예시를 하면 임대주택 관리하는 본부에서 니네가 임대주택을 8만 원으로 지으려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없어지는 공원 면적을 매칭해서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공원 계획이 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계획이 더 나가지 않게 만드는 지표를 믹싱해서 만드는 과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만들어준 SDG 나온 목표들은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쭉 봤는데 직접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유니버셜 유엔 무슨 이거 유엔에 있는 전체 국가들 대상을 하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환경질, 도시질 이런 걸 하면 질로 보면 쫙 저 밑에 있는 60년대, 70년대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서 저희는 지표를 딱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맞게 30개 지표를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아까 이제 평가 모니터링이다가 말씀하셨는데 지속위가 저희는 2년 임기인데 매 2년마다 서울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장한테 그 보고서에 따라서 지속가능 그 발전에 이런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조정해서 환경이 부족하다 그러면 환경을 늘리고 내지는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거를 다 모든 걸 다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게 기본 틀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기 동안 했는데 준비 과정까지 3년 반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담당하는 과장은 5명이 바뀌었어요. 이 담당 과장, 그러니까 뭐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 과장이 바뀔 때 이 사람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그러면 일하기가 엄청 깝깝하거든요. 그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번 회의를 뭐 해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 과장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어쨌든 지난해 저희가 처음 만든 건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들하고 승진 대상자를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교육 과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이 기본 점수 과정이 일단 그걸 집어넣어서 공무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좀 이해를 하게 하자라고 했고 일단 그게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9월달에 위원회 SDG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저희 이제 그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인터넷 시장님 소통하는 통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통방에 이렇게 유엔에서 SDG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도 지속위가 있는데 주요 간부님들 뭐 이런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 저도 참여를 하겠으니까 공부하는 모임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있는 주요 실국장들이 다 모여서 지속위원들이랑 같이 해서 SDG가 뭔지 그 서울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공부하는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관심이 없던 다른 과에 전혀 관계없는 주택가 뭐 이런 도시가 이런 데서 담당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헤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 발전은 서울시도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위원회가 작년 연말 통계로 155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는 물론 이제 그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고, 뭐 법적으로 무슨 법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뭐 뭘 결정하게 하는 위원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직 시장님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시면서 중요하게 행정부서에 내린 지침들이 뭐냐면, 중요한 계획이나 시장 보고 올 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와라. 그게 아니면 다른 뭐 시민단체나 전문가 이런 분한테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올라갈 때 한쪽 규통위에는 어느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공무원들은 얼마나 이게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한을 만들어서 팀장, 과장, 국장, 본부장 거쳐서 그냥 부시장이 거쳐서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중간에 위원회를 위원회든 자문을 한번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거치는데 이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한두 가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님 말씀만까지 이렇게 큰 거를 던져서 또 어떨 때는 또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한 3년을 하니까 제가 여기 썼는데 행정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내부에서는 위원회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위원회는 너무 많고 이게 실효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위원분들은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그거 와서 불러일으키니까 저희는 그냥 회의비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실제 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해서 작년 여름 중순에 서울시의 거버넌스 2.0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거버넌스 2.0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버넌스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현재의 거버넌스를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시정에서 시민을 등장시키는 역할까지 여태까지 해왔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나 새로운 걸 제안할 때나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필요가 뭐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관련돼서 이제 고민하게 하는 단계까지 했는데 지금은 시민과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시민과 같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같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거버넌스 2.0 단계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거기엔 지속위도 마찬가지고 녹색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다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가야 저희가 SDG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목표들을 사실은 개별 시나 도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 다 바꿔야 되는 정도의 큰 일인데 그게 위원회에 계신 몇 분들 내지는 공무원 환경과 내지는 홍속과에 있는 몇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집행하는데 시민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뭔지를 다 고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쭉 바꾸고 있고요. 거기 안에 제일 핵심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위원회에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게 하는데 그 분들이 그냥 정책을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 시스템을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바꾼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갖고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 위원회에 예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년에 회의 10번 하면 10번 곱하기 위원 10명 찾아가니까 뭐 15만 원당 곱하기 10번 하면 150만 원에 10번 하면 1,500만 원에 그 기타 운영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들이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위원회들은 위원회에서 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저희 지금 서울시에는 그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돼 있어서 한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올해 잡아서 위원회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산 재편을 다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1월달에 작년 연말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원회의 책임 예산제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쭉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위원회를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희 이제 민간 위원들이 있고 또 중요한 한 파트는 뭐냐면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잘했을 때 그게 자기 승진이나 내지는 뭐 이런 여러 역할에 좋은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 평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실제로 저희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체 위원회를 관장하는 주요 부서들 평가를 다 해서 그걸 이제 승진의 일부 간접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활동하시는 여러 파티의 정량적인 정상적인 파티의 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성과 평가가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틀들을 지금 바꿔서 지금 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SG를 좀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서울시의 지금 사례가 모든 지방자치단 다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그런 틀들 아래서 그 어느 정도는 바뀌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조금씩 도입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저희 SG라고 어마어마한 골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시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춰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환경 포커스 편집국장 신미령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환경 포커스에 있는 신미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 전문 기자로 환경부 출입을 오래 했지만 사실 전국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15년도에 그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이런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자세히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갔던 아주 좋은 계기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청주에서 하는 커다란 행사도 제가 한번 가보았고, 그러면서 기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국민으로서 많은 거를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달리 하고 싶은 말,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석하고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만을 얘기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단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솔직히 저희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게 오버가 될까 봐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아예 기사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주면 많은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이 알려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단어보다는 조금 쉬운 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좋은 일이 많이 알려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그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너무 적은 돈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이 왜 다른 데로 가서 이상한 곳에 쓰여지는지, 그런 돈이 이런 곳으로 모여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저도 그 안타깝게 하는 것 중에 일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에 있지 않나, 이런 반성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유착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자를 계속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같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제가 오늘의 여기 이 토론회를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런 걸 지적해 주는 게 또 국회에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환경 포커스라는 잡지에서 일을 하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해줬던 게 부족하고 나쁜 일은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이 쓴대요. 누가 뭘 잘못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신 국장은 일을 할 때 누가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일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이만희 장관님이신데,
제가 그 충고를 받으면서 정말 잘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전혀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알리지 못했으니까 제가 일을 잘못했던 것 같은 그런 반성을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올 때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국민한테 다가가서 많은 사람이 알고 참여하는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계시지만 환경부나 이런 국회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속 가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써주세요. 시간이 제가 그 사회자로서 이거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4시인데요. 마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지금 현장에서 활동가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과 코멘트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 최대한 짧게 한 3분 정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성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부평경기에서 왔습니다. 신남균입니다. 김병환 교수님 그리고 오수길 교수님 뭐 강의는 자주 들었고요. 김병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주계획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강주 기본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이게 행정계획과 어떻게 연계돼서 세운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동 선언을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다양한 행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 법정 계획과 지금 세우신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협의해서 꾸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G 이전 발표 이전에도 이런 기본 계획들은 다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행정 계획과 같이 가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와 협의의 관계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된 이후에 저희들의 고민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할 건지, 예를 들면 법령이나 법이나 이런 모든 구조적인 걸 어떻게 만들 건지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거를 기다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지방 의제 차원에서 이 SDG를 어떻게 지방 의제화할 건지, 목표를 삼을 건지 이런 그런 실제적인 추진 기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허기영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공동의 목표 전국협의회에서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실천 과제를 갖자라고 예전부터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SDG 17개 목표 중에 전국적으로 지금 협의 추진기구들이 있는 추진기구가 어떤 SDG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행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전국대에 그런 목표를 채택하고 거기서 발표하는 뭐 이런 로드맵을 좀 갖고 2016년에 사업 계획에 좀 편성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제안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남균 처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다 받고 같이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 질문. 부산에서 온 백혜선입니다.
제가 여기 좀 참여를 해보고 오늘 또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두 분 아젠다 발표하시는 분 말씀 듣고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오늘 문제 도출은 많이 돼서 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발전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방금 신미령 의원님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태도라든가 그 하는 정성,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든지 모색을 해야 될 거지 않겠느냐. 작년에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오셨던 걸 부산에 오셨길래 좀 잘하는 팀 또 잘하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한번 프리미엄을 줘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키면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과연 내가 하는 일보다가 더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걸 보배우는 길도 좀 열어다오. 그리고 또 예산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 적습니다. 또 굉장히 힘들어요. 예산 따는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것이 또 실천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식사하면서 이걸 예산 좀 정원 좀 해다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야지 실천이 잘 안 돼요.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지금 와서 저도 조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부산이 녹색을 발전한다고 맨날 앞에 부르지만은 그런 획기적인 발전의 방안이라든가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 장애물을 빨리 좀 제거하면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청정강원의 강렬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역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계획 수립에 이제 참여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 지표를 설정하고 실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98년 빠른 데는 뭐 98년, 99년서부터 쭉 진행을 해왔죠.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 아까 신미령 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의 어려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모든 이제 추진기구들이 이제 전환하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92년도 리우 회의 이후에 MDG도 마찬가지지만 정량적 목표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의제라든가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5년 9월에 사실은 뭐 유엔에서 합의가 됐다. 193개 국가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 간 합의인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파트너십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의한 사람들은 정부가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한국형 SDG로 변형 좀 가능한지, 그러니까 용어나 지표나 그런 계획들이 한국형으로 좀 변형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시민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플로어에서 나왔던 질문, 코멘트에 대해서 발제자 두 분께서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교수님 먼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뭐 토론자분들께서는 뭐 제 발표문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의랄까 또는 어떤 퀘스천이 그렇게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좀 동의하는 또 어떤 같이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이런 이제 자리에서 아까 좀 서두가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약간 좀 비관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싶은데 사실 벌써 그렇게 그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20년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20년의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우리가 이제 내성도 생기고 체질도 강화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숙성도 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데도 있고 약간 이제 그것을 배워가는 데도 있고 이제 좀 붐이 일어나는 데도 있고 이 격차의 문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94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저로서는 이제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죠. 뭐 이 국회도 수없이 찾아왔고 환경부도 뭐 정말로 많이 다녔고 아까 우리 정영만 차관님도 그 PCS 때부터 서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나눴고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 SDG라는 큰 화두가 유엔에서 이제 형성됐고 어쨌든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주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뭐 성장 아젠다나 개발 아젠다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건 이제 구시대적인 걸 돼 있고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는 SDG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역시 지역적 차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의 예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을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광주에서 95년에 환경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협의회가 첫 작품으로 그때는 지속 가능 발전 선언이란 말 자체를 감히 끄집어낼 수도 없었고 너무나 그 말 자체는 정말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작년에 지속 가능 발전 선언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왜 그렇게 어려운 선언을 하느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또 유엔에 마침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아직도 어렵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이행 계획을 만들었는데 행정 계획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은 법정 계획들 몇 가지만 빼놓고는 그게 뭐 어떤 강제력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 계획이랄지 몇 군데만 빼놓으면은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조금 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그래서 보고서 자체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원탁 토론 방식을 빌렸습니다. 연구자 몇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원탁 토론이 분과별로 이렇게 놓고 모든 그 이제 세부적인 과제들은 이제 아까 16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 또 사업 과제가 2배로 늘어납니다. 32개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각각 소관 부서를 명기했습니다. 소관 부서를. 그리고 협력 부서를 옆에 또 명기했습니다. 소관 부서 A 부서, 협력 부서 B 부서. 그래 놓고 소관 부서, 협력 부서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서 목표랄지 과제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피드백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소관 부서의 검토 의견을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서에서 담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사실 인쇄가 거의 한 달 늦어진 이유가 뭐냐? 행정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문서화되기 시작하니까 공무원들이 막 들여다보면서 이거 목표 왜 이렇죠? 왜 우리 과제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고쳐줬죠 또 이제 몇 개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인쇄가 오는데 그래서 그 행정 계획들은 소관 부서의 각 계획들을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다 과제 리스트별로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연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최대한 이 어떤 그 소관 부서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협의회는 뭘 할 것이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광주는 5년 단위로 의제 제작성을 정확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차 의제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5년 단위의 의제 계획이 이제 올해 수립이 되는데 바로 운 좋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행 계획이 의제와 맞물리도록 지금 시차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5차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우리 의제 를 새로 이제 제작성을 하는데 이행 계획의 과제들이 소관 부서별로 우리 그 SD 이제 우리의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지방의제 21 실천 사업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올해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행 계획과 지방의제가 거의 이제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엮어지는 이런 구조로 갖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좀 시간이 긴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오수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작년에 환경부 모 과장님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사례를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푸른 경기만 해봐도 마을학교, 도시학교, 그러니까 도시대학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해설과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하고 있는 이것만 소개해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엔 또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보이는 게 이제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 뭘 더 자랑하고 싶은데 그간에 환경부에서 별로 이제 그 축적은 안 해놨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할 만한 거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 강조를 하는데 세계 시민 교육 이게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방식도 세계 시민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가능 발전이 이런 거다 이런 교육 말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제 기록하는 방식.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이 전국협의회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를 기록하자, 모아보자. 그래서 이 전국협의회 아니면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꼭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들이 다 나오게. 그런데 어떤 데를 들어가 보니까 광주는 한 20년 보고서가 있고 어떤 데는 물포럼 이런 것만 한 10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걸리는 데마다 다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방의제 21 이런 게 이제 걸리도록 그렇게 이 일부러라도 해보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환경부에서도 니네 어떻게 할 건지 좀 도와줄 테니까 뭐 해다오 그렇게 했는데 전국의 자료가 취합이 안 돼요. 어떻게 해왔는지 말은 좋은데 우리도 위에 보고해야 되니 뭘 했느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약해서 그런 작업을 이 그 지자체에서도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지자체에 오든 새로운 이 담당자가 오든 간에 우리 이렇게 해왔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올해부터 일부러라도 축적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안동에서 그 협의회 발족식을 했는데 경북에서 자료집을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출범식을 하는데 이 경북 자료집만 보고도 지속가능 발전이 이런 거구나 해서 안동에서 모인 사람들이 잘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한국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국제적으로 뭐가 떠야 움직이는 나라고 또 그간에 뭘 해왔다라는 게 쌓여야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해 아까 신남균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한번 결의를 해보자.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포럼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 포럼을 만들어서 그런 주제를 계속해서 다뤄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 전국에 이제 그 연결하는 사업 그러니까 SDG라는 걸 안 붙이더라도 나인 메이저 그룹 우리가 얘기만 했지만 전국의 여성 네트워크, 전국의 청소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조금 뭐 2개 도시든 4개 협의회든 10개든 이렇게 계속 모아보는 것과 그다음에 주제별로 그러니까 17개 목표에 해당되는 주제들에서 SDG라는 그
몇 번째 목표 이런 것은 그냥 스티커처럼 붙여 놓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이 물포럼, 물 네트워크 아니면 뭐 성평등 네트워크 이런 것을 경기도 같은 데서는 지금 그런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게 몇 개 되는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좀 이 퍼뜨려서 여기는 무슨 네트워크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관을 보니까 뭐 강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속이랑 지속협의 관계는 김병헌 교수님이 2007년도 기본법 만들 때도 말씀하셨는데 역량이 되는 데는 지속이 있고 지속협 따로 있는 방식. 역량이 안 되는 데는 지속협에서 이 정책부서, 이 정책분과 실천분과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기본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SDG 이행과 관련된 것을 조례 안에 계속 넣어보는 작업을 하자. 허경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긴 한데 작년에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환경협력과에 저희가 제안한 걸로는 앞으로 공모전에서 이 상장만 주지 말고 상금만 주지 말고 그 열심히 일했던 분들 좀 해외 탐방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긍정적으로 답변도 하셨고 해서 올해가 그런 이 좋은 계기의 해가 돼서 좀 우리를 잘 포장도 하고 힘도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김 사무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예. 글쎄요, 제가 여기 환경부 저희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뭐 질문성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오 교수님께서 전부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정말 과거에 지방 의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지속발전협의회가 이만큼 또 오게 된 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하실 적에도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법이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렇게 이제 썩 좋은 문구로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환경부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거 의제에서 이런 지속발전 협의회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지방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지원 관련해서도 이제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해가지고 조금은 좀 과거 지방재정법 바뀐 이후에 저희도 조금 좀 지원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예산이 적지만은 또 저희들도 그걸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가 이제 복지라든가 이게 하다 보니까는 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줄이는 이제 이게 좀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사실 어디 가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 사무관님. 예산 많이 주시고 인센티브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환경부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그 원군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장시간 무려 30분이 지나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보고 이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1992년도에 이 리우 회담 이후에 지방의제 20일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이제 있었고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지방의제 20일 전국 조직이 생겨나게 되어서 외국에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또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기가 정권들을 이제 수차례 거치면서 열기가 많이 식어가는 또 한계에 부닥치는 고통스러운 실망스러운 이런 이 일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약간은 침체기에 있는 것이 이제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이 토론자분께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1992년도부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기 시작했지만 2000년도 들어오면서 유엔의 새천년 목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이제 변해오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76년도부터 197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브룬트란트 리포트부터 또 92년도에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이 큰 흐름들이 이제는 같이 합해져서 가는 이런 큰 이 조류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국내에서 잘 되지 않았던 정책들이 외국의 어떤 논의나 외국에서의 어떤 압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영향력에 의해서 굉장히 급하게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 환경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외국에서 원조를 주는 조건으로 이제 환경정책을 이제 요구를 했고 이것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이제 되었고 사실 지방의제 21도 1992년도에 리우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SDG가 지금 이제 새로 지속가능 발전을 다 포함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흐름과 같이 맞아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새로운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렵할 동물들이 모자라서 농경 시대가 시작되면서 농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또 이 식량을 자족할 수 있는 토지나 연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 지속가능 혁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뭐 수렵할 동물이 없어서 이 농경혁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연료와 토지가 모자라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지속가능 혁명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지구가 지구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든지 또는 생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충을 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행정부와 또는 다른 이해단체들과 잘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뜻이 잘 펼쳐나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오히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나 아까 오수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들 발굴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모아 나가고 이것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고 이 교육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행하게 하고 실행한 것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 우리나라 또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개선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세상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굉장히 몸집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이제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들을 봐도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단체들이나 여러분들과 같은 이 시민 활동 또는 의제 활동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앞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선도자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감사드리고 많은 수고를 하신 오병영 총장님께 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먼 곳에서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이까지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